수동 공격은 뒤통수 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실 때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특히 세련된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런 건 안 하는데 실수를 해갖고 막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상사가 시킨 거를 이제 안 함으로써 열받게 만든다든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꼬물꼬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도 수동 공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크닥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인터넷에서 자기 방어 기제 테스트라는 그런 걸 이제 발견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해보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어 기제가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한테 있는 공격성이나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해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과정에서 각자 살아남은 유형적으로 하는 건데요. 자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일단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오히려 냉정하게 대할 때가 있다. 저 이거 뭐 100% 맞습니다. 그래요? 100%. 왜 어떠신데요? 네.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어쩐지 저희들한테 되게 친절하셔. 티났어요? 골치 아픈 일은 그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선화 원장님은 진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골치 아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러면 안 할 사람이야. 저는 골치 아픈 일은 일단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아니면 일단 안 봐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고. 그게 와할 일인가요? 네. 안 된다는 게 멋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아는 체를 해야 한다. 조금은 알고 싶고 아는 체를 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똘똘이 스머프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 나는 남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전 정신과 의사 되기 전에는 오히려 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나는?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소문의 끝이었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신과 의사 하기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거다 혹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자신이 되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모르겠고. 어색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 전환시킨다. 난처한 질문을 받게 되면 재치 있는 유머로 받아 넘긴다. 제 약간 방어 기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늘 저의 어떤 컴플렉스? 네. 스트레스 요인이 뭐였냐면 내가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랑. 쟤는 어차피 뭐 공부할 텐데 뭐 이런 식이어서 저는 늘 뭔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진짜 바보야. 이런 거를 네. 되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방어 기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각자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왜곡 승화 이타주의. 내가 왜소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BTS가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현실 인식을 제가 못하면 제가 왜곡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데 난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자신의 현실과 이제 이상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좀 비틀어서 완전히 보는 이런 것들도 왜곡의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아요. 승화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공격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승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외과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타주의는 행하는 사람 자체도 나도 기쁨이 되고 좋아지는, 그래서 진짜로 좋게 느껴지는 이런 게 이타주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는 왜곡, 억제, 유머가 나왔어요. 유머는 말 그대로 긴장되거나 화나거나 당황스러운 거를 막 하고 웃고 나면 조금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를 좀 유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억제랑 억압 이렇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억제의 경우에는 후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욕구나 공격성, 본능적인 것들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인 거고, 아예 의식 속에 올라오지 못하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게 이제 억압. 우리 아버지가 막 그렇게 행패 부리고 하는데 난 별로 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어.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막 뭐가 막 나오는데 알고 보니 나는 아빠를 굉장히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그걸 한참 뒤에 발견했다. 이제 이러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억압되어 있었던 거죠. 나는 괜찮아라고 했는데 괜찮았던 게 아니었죠. 그렇죠. 아버지 모습을 한 사람을 보면 덜덜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직장 상사 앞에서도 무섭게 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억압을 했던 거. 저는 동일시, 억제, 유머, 부정, 반동 형성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 이거 보면서 조금 약간 의아했어요. 저희가 방어 기제 이렇게 여러 레벨로 나누잖아요. 네. 고급의 레벨이 있고 네. 저급 레벨인데 저는 네. 다 가지고 있네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고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양용준 선생님이 나온 승화, 이타주의 이거 다 성숙한 방어 기제. 반면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왜곡이라든가 동일시라든가 부정, 반동 형성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 속하고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 해서 이게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방어를 하는 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본능이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방법을 택하느냐 이런 거죠. 친구가 계속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면 펀치도 한번 날려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걸 못하고 유머로서 이게 고급 방어 기제를 쓴다고 해도 내 속은 썩어 날 수는 있잖아요. 동일시 이건 어떤 거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병리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 되게 싫어하면서 나중에 커서 그걸 똑같이 담는 거. 자기도 폭력적이 되고 술 네.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 이거 저 많이 쓰는 건데 마음에 드는 여자인데 네. 되게 냉정하다거나 네.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절하게 한다. 그 반동 형성의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동생이 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막 언니가. 네. 그래갖고 저 이빨 다 몽땅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아주 불현듯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건 너무 나쁜 생각이라는 생각에 무의식으로 다시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유를 따라서 동생한테 줘요. 우유라는 거는 치아에 굉장히 좋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다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치아에 좋은 그런 행동을 동생한테 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동생을 되게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타주의랑 겉으로 볼 때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방어 기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쓰고 상당히 많이 쓰고 이제 이런 거라서 겉으로 딱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어 기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이라는 거는 좀 병리적인 되게 낮은 단계의 방어 기제인데 어떤 부인이 있는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남편과 살았을 때 그 아파트에 난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고 마치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분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자, 행동하는 이건 뭔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하면서 아버지를 실제로 때리면 이건 행동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방어 기제를 뚫고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만연한 사람은 술 먹고 이게 풀어져서 맨날 가족을 때린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석에서는 음란한 성행위를 해서 붙잡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이런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죠. 드라마에서 거울 깨고 김치 갑자기 집어 던지고 이런 거. 김치 싸대기. 김치 싸대기. 네, 바로 그겁니다. 행동은. 그다음 주지어 할까요? 내가 뭐 어디 맥도날드를 갔는데 불친절하게 말해서 너무 화가 났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텐데 시스템이 어쩌고 자본주의가 어쩌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지식과 어떤 팩트들을 막 갖다 대는데 사실은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화난다, 속상하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지금 자본주의의 폐해가 이렇게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 주지화죠. 이 테스트는 재미삼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아주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럼 자기방어 기제가 어떤 거를 많이 쓰냐 이런 거를 되게 정확하게 알려면은 정신분석가가 몇 달씩 몇 년씩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상담하면은 좀 알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와 성숙한 방어 기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무의식적인 감정과 생각을 인지를 잘 하느냐거든요. 어떤 생각과 감정을 잘 인식할수록 성숙한 방어 기제 쪽으로 많이 가고요. 인지를 못하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을 인지하면 저절로 점점 더 성숙한 방어 기제 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그런 거를 들어보면서 나 이거 아무래도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심리 상담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받아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 방어 기제는 사실 내 문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사실 그거 저 사람 문제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말한 방어 기제 중에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 얘기를 좀 해봤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쿠쿠닥스였습니다.